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저번에는 집합이 뭔가,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이 집합과 집합이 다른 게 두 개가 있으면 그거끼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집합은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집합을 1, 2, 3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 이거의 부분이 되는 집합은 뭘까? 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1이다, 2, 3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요 위에는 집합인데 요 밑에는 집합이 아니네요. 부분은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집합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 제각각을 갖다가 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원소를 그냥 쭉 쓴 거지 이게 어떠한 또 다른 집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중괄호 처리를 해주기만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부분 집합은 정확하게 여기 있는 만약에 요 밑에 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해 있을 때를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쓰면은 어떤 원소 B가 B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B는 A에 속한다 라는 거를 쓸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제를 덜 배웠으니까 이런 표기 방법은 뭐 뒤에서 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싹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요 위에 있는 A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4, 5, 6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A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은 같을까요? 네, 원소의 개수는 같습니다. 근데 원소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성질은 다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2반이 있고 3반이 있는데 2반과 3반은 똑같이 한 개의 반이지만 제각각의 반은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게 온전히 여기 안에 속해야만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요거를 만약에 2, 3, 4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여기 있는 4는 요 위에 A의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요 위에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부분 집합에 대한 성질이나 이거를 좀 약간 엄밀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표기 방식은 여기 있는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만약에 부분 집합이 아닌 걸로 표기를 할 때는 C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부등호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 부등호보다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와 유사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냐면 자기 자신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집합과 명제 부분을 하면서 어떠한 것에 대한 정의를 딱 내뱉을 때 그 정의에 대해서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증명을 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당연한 걸 사실 증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세세한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더 향상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좀 잠깐 애매할 수가 있는데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없는 거가 여기에 속한다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집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학생들로 조금 어려워할 법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집합은 비어있으니까 여기 비어있는 것들은 어느 것이 하나라도 채워있기만 하면 그 채워있는 것들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를 추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 이 지금 속한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한꺼번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입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 다음에 있는 문제를 직접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의 부분집합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은 부분집합 하면은 일단 까먹을 법한 거를 먼저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공집합
근데 공집합이 좀 까먹을 법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까먹을 법한 거를 먼저 다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쭉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뭐 풀이과정 쓸 때 하는 얘기지만은 이거를 까먹을 법한 거를 먼저 써놓고 가야 나중에 복잡한 계산이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가 까먹었을 법한 그런 거를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질러놓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3번도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그냥 그대로 쓰고요. 이건 귀찮으니까 이거를 한번 다 써봅시다. 이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3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과 3 이런 형식으로 쭉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거. 너무 많이 꼬았다.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거.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두 개인 거는 요 앞에 썼으니까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진짜 쉽죠? 여기는 양의 약수 1, 2, 4가 있는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만 돼도 부분집합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1, 2, 3 아니 4지 4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 1, 2 두 개인 거니까 3개에서 하나만 빼면 되겠네. 이렇게 1,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써주시면 부분집합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까먹을 법한 거를 먼저 쓴다. 아무것도 없는 거, 몽땅 다 있는 거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원수가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려주시면서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A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C가 4, 5, 6일 때 같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같지 않다. 근데 같다라는 거는 집합에선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걸 표기를 할 때 이와 같은 표시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한다. A에 있는 게 B에 완전히 속한다. A에 있는 원소가 모두 B의 원소다 라는 걸 표기를 하는 게 부분집합이고 B에 있는 원소가 모두 A에 속한다라는 게 이 부분집합의 표기죠.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냥 등호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표시를 해요? 라고 이렇게 할까봐 이제 더 하나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집합은 요 안에서 어떤 개수로 특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얘기를 하든지 원소나열법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특정한 규칙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든지 조건제시법 이와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집합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다고 볼 수도 없고 아예 다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이걸 모두 다 똑같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할 때 이 중에서 요런 형식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는 이럴 때는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속할 때 이때 집합 A와 B는 같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부분집합은 뭐 프로포 서브셋을 갖다가 번역을 한 건데 뭐 진짜 부분집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자기가 아닌 거. 그러니까 뭐 요게 그럼 뭐 자기 자신은 가짜 부분집합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요게 있는 거는 자기 자신 하나만 뺀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생각을 한번 할 때 여기 있는 진부분 집합은 만약에 앞에 있는 1, 2, 3이라는 이런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만 빼기만 하면 진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하나를 빼도 되고 두 개를 빼도 되고 몽땅 다 빼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도 빼지 않는 이런 부분집합을 다 제외한 것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걸 그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봐 여기 있는 정의가 A가 B의
원소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A가 B와 같지 않을 때를 표현을 하는 방법은 두 개의 원소가 서로 온전히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B가 더 큰 거죠. 아예 확실하게 큰 거죠. 여기 있는 건. 근데 여기 있는 이 표시만 보고도 B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게 B 위에 있는 거를 서로가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요 표시는 이거랑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요 두 집합은 두 집합을 갖다 표현을 했을 때 몽땅 다 같아야 됩니다. 9의 양의 약수는 1, 3, 9기 때문에 여기서 A와 B라는 집합은 서로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집합은 여기 있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0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0이 없기 때문에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부분집합을 몽땅 쫙 나열을 해놓고 자기 자신만 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부분집합 얘기를 할 때 까먹는 거부터 먼저 써보자고 했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요거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이렇게 한번 싹 지운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쉽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걸 원소를 다룰 때는 어차피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유한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건제시법보다 원소나열법이 훨씬 편해요. 근데 그럼 원소나열법만 배우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이게 조건제시법은 원소가 엄청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나의 조건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는 그런 활동이 거기에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 이하의 소수를 다시 써보면 2, 3, 5 이하의 소수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고 부분집합을 쓸 때 자기 자신만 제외를 시키면 되니까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는 안되고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네요.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개념은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부분집합이라는 것들을 갖다 다루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다뤘는데 그 전에선 중학교 때 했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n개의 부분집합, n개의 원소가 있다. 근데 n개 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하니까 3개로 한번 제한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이 A의 입장에서 스몰 a의 입장에서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A2의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A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OXO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요거는 A1과 A3이 들어가고 A2는 들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왜 했냐면은 앞에서 여기서 2개를 고를 수가 있고 여기서도 2개를 고를 수가 있고 여기도 2개를 고를 수가 있다 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그쵸? 곱의 법칙. 그래서 여기서 2개를 고를 수가 있는데 2개를 고르는 거, 2개를 고르는 거, 2개를 고르는 거 총 표시를 해보면 OX, A1의 입장에서요, A2의 입장에서, A3의 입장에서 OX, OX 이와 같은 식으로 전부 다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우 피곤하다. 그럼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의 수를 갖다가 포함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총 8가지 경우의 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간지나게 표현을 하면 곱의 법칙에 의해 이거에 의해 원소의 개수는 아까 NA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진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에서 자기의 부분집합의 개수 하나만 빼면 되니까 이렇게 1 하나만 빼주시면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걸 n개로 늘리면 여기서도 5x, 여기서도 5x, 여기서도 5x, 여기서도 5x 이런 식으로 5x를 n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를 n번 제곱시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뭐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서 a가 1, 3, 5, 7, 9, 11일 때 이거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1번,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2번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진 부분집합의 개수.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냥 쓰자. 진 부분집합.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2의 6제곱 88, 64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2의 6제곱에서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되니까 2를 빼준 63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여기 있는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혹은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1, A2 좀 편하게 하자. 숫자로 할게요. 라지 A를 1, 2, 3이라고 표시를 하면 여기서 2를 꼭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면 2와 3은 5x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1은 반드시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5만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수형도를 그릴 때 1의 입장에서 2의 입장에서 3의 입장에서 5x, 5x, 5x 이런 식으로 쭉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여기 있는 1번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5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2가 아니라 1 즉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이와 같이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금은 우리는 2를 꼭 갖는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2를 꼭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1, 2, 3인데 요것도 5x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2와 3은 5x를 두 개를 고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1은 x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을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한 가지로밖에 경우의 수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그러면 갖는 것들은 그냥 다 제외시키면 돼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만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경우의 수가 고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원소가 N개 있다고 했을 때 N개에서 K만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를 곱해야 될 것 중에서 얘는 K개는 고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몽땅 다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같지 않아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같고 같지 않는 이런 것들을 번갈아서 짬뽕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K와 M을 몽땅 다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직접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1, 2, 3인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1은 항상 포함을 하고 2는 항상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3에서는 5와 x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딱 2개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 1과 5를 반드시 갖는다. 그랬으니까 1과 5는 선택이 이미 동그라미로 결정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5x를 고를 수가 있으니까 2의 세제곱이 된다. 2번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탁 지우고 2, 3,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이라고 했으니까 2, 3, 4는 x로 고정이 되고 나머지는 5x,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까지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뭐 개쉽다. 1, 3을 원소로 갖고 동그라미 고정. 그 다음에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x 고정. 이렇게 했으니까 5x, 5x 총 2의 제곱이 돼서 4개를 갖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만약에 집합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법한 기본 유형 중에 하나인데 실상 해보면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끼면 되니까요. 그 다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본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합과 원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여기서 이렇게 집합 안에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 이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제각각의 하나의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쉼표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1, 0, 1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선생님 여기 중괄호가 있으면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집합 맞아요. 집합 맞는데 얘는 여기 있는 이 원소 자체로도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자체의 기호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공집합이 A의 원소다. 이거는 안 되죠.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는 원소 표시는 0, 1, 집합 0, 1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삼지창이 들어가 있는 거는 0, 1, 1은 얘 때문에 되고 여기 0, 1은 얘 때문에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집합은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부분집합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릴도 마찬가지로 오케이가 된다. 그 다음에 비읍도 오케이네. 왜냐면 0, 1이 여기 있으니까. 네, 이렇게 요게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집합 A를 3, 0, 1 이와 같은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원소는 하나는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요게 원소가 된다. 그래서 원소로 쓸 때 0과 1은 A에 포함이 된다. A의 원소이다. 3은 A의 원소이다 라는 표현은 맞는데 여기에서 0과 1이라는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때는 요 안에 있는 원소의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급이 원소급인지 여기 집합급인지 이거는 이 A의 입장에서 쉼표로 구분한 제각각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기 비읍은 이게 되는 이유는 여기 보라색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요 왼쪽에 있는 0과 1이라는 원소 때문에 여기 있는 비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돼요. 그래서 기억만 제외를 하시고 몽땅 다 아이고, 얘도 아니구나. 디귿도 아닙니다. 여기 디귿도 이렇게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게 원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A, B에 대해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거는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이게 이거보다 작네 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원소를 갖다가 B에다가 온전히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왠지 좀 우리가 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이게 좀 우리가 알던 거랑 비슷하게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 기호에 대한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얘가 A의 원소는 3과 A 플러스 1이고 B의 원소는 A-1, 2A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여기서 5가 이거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이게 요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3이 요거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3이라는 A의 원소가 A-1일 때 두 번째 경우 3이라는 A의 원소가 2A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A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식에서 집합 라지 A와 집합 라지 B를 써보면 여기 있는 원소는 3과 5, 그 다음에 5, 3,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7 이거니까 A가 B에 속한다.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모든 원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맞는 경우가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라지 A의 원소는 3과 4고 라지 B의 원소는 계산을 해보면 5, 빵, 3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4가 여기 없네. 그래서 A가 B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A의 값은 1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아우 뭐 이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쉽다. 여기서 요 A를 갖다가 2, 3, 6, 7, 9, 10, 12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3은 동그라미로 고정, 7은 X로 고정, 10은 X로 고정이니까 나머지 것들을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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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를 해주면 전체적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네요. 여기는 2의 4제곱이니까 답은 16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면 여기서 이와 같은 식은 X라는 집합은 A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B에 속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의 원소는 모두 포함하고 그래서 여기 B에 있는 것들 중에서 2와 3은 동그라미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1, 4, 5는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어쨌든 간에 A와 B 사이에 낑겨있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2의 세제곱, 즉 8개가 됩니다. 집합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맘만 먹으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집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집합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뚫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는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이라는 걸 할 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B에 모두 포함이 될 때라는 거. 이런 식으로 기호의 의미와 그 정의를 갖다가 엄밀하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